미래창조교육의 주역 안양대학교는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고 새로운 도전과 불굴의 프론티어 정신으로 100년 미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안양대학교. 네, 안녕하세요. 벌써 9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야기로 만나는 아시안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 얘기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옛날 이야기들이라는 것이 그 한국에 전해지는 우리 전래적인 동화들, 신화들 이러한 내용들은 과연 다른 나라에는 전승이 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되고 있다면 어떤 형식으로 한국의 이야기들과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를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만의 고유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의외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에게도 매우 유사하게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들과의 친연성을 좀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뭐 한국인이란 누구인가 뭐 이런 시간을 통해서도 그렇고 아시아와 아시안들, 그러니까 어떻게 인류의 발생 이후로 우리는 지금 이 한반도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아시아인들은 어떻게 또 이동을 하였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문화 이동과 전파, 사람이 움직이니까 문화도 전파되고 또 다른 문화와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시안의 옛 이야기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좀 눈에 익은 인물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물론 보여지는 모습은 다 여성들인데 사실은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여성이기에 특별하고 또 남성이기에 또 특별한 것, 뭐 이런 것만은 아닐 겁니다. 이건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질적인 거죠. 사람의 개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 우리는 다 여성들이지만 매우 유사한 그런 유전자들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어떤가요? 뭐 아는 인물들이 있으실까요? 누구를 알까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매우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정윤희 씨죠. 이런 분들을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여지는 이분들이 다 아시아의 여성들입니다. 우리가 아시아인데 그러면 좀 뭔가 황인종이고 뭐 어떤 선입견들이 있죠. 근데 되게 서구적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기 서아시아 쪽, 그러니까 뭐 이집트라든가 이란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의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다양한 국가의 대표적인 배우들의 사진을 모아놨습니다. 특히 여학생들 가운데는 혹시 자신의 모습과 가장 유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이 한 장이 비어 있죠. 다음 장면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사진이 새롭게 올라온 사람도 매우 아름답죠.
그런데 저 친구는 태국 출신입니다. 혹시 감이 오시나요? 왜 제가 태국 사람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올리고 있을까요? 태국 하면 뭐가 또 그 독특한 문화 가운데 뭐가 생각이 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올라온 이 사진은 성전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성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나와 지금 현재 겉모습은 달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 요소는 매우 유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라는 대륙에서 아시안이라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아시아 출신의 사람들이 유럽에 가서 살아도 아시안이겠죠. 뭐 어디를 가서 살든 아시아에서 출생한 아시안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시안일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서 살아도 우리는 코리안이기 전에 또 아시안이겠죠.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동을 했는가를 한번 복습 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나실까요? 지금 얘기하는 아프리카의 이 지역에서 바로 현생 인류가 출현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인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러한 길을 거쳐서 이건 이제 우리는 보통 바닷길과 연해져 있다 해서 해양 실크로드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쪽 내륙 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는 가장 잘 아는 것이 비단길, 실크로드 혹은 초원길, 그레스로드 이렇게도 얘기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이동의 반경이 적은 인류가 있고요. 이동의 거리가 이만큼 먼 인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면 훨씬 더 많이 이동을 했겠지만은 사실 이들이 이동한 시기는 이 내륙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보다는 훨씬 오래전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미국인들과 캐나다인들은 예외도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동해 들어오면서 어떠한 인류들과 만났다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시 한번 그 전 장면을 볼게요. 자, 요 지점에서는 누구를 만났다고 했죠? 자바인들을 만났겠죠. 인도네시아에. 그리고 이 지점은 어떨까요? 중국의 베이징인들을 만나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한반도로 들어오게 됐겠죠. 그리고 이제 그 한국인이란 누구인가라는 걸 통해서 한국인들은 남방계가 주다라는 이야기도 했을 겁니다. 바로 이렇게 러시아 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한반도에 정착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동을 하는 몇 가지 이유들을 제가 들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사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겠죠. 좀 더 나은 환경을 찾아가는 것이 이사의 본질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위험한 요소로부터 발안하는 것도 더 좋은 환경을 찾아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먹거리가 풍부한 곳이라든가 아니면 극한의 추위라든가 극한의 더위를 피해서 이동하는 것도 인류의 이동을 촉발시킨 원인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매우 더딥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살다가 조금 더 이동을 하고 조금 더 이동을 하고 이런 정도겠죠. 그런데 이 아리안족들이 침략자들로 등장하면 상황은 좀 더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급하게 움직여야 되겠죠. 말하자면 이것은
정말로 지금 죽느냐 사느냐라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빨리 이동을 해야 되는 것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략과 전쟁으로 인한 이동에 의해서 이주민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또 좀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도 이주민이 발생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은 우리는 또 이주의 이유가 다른 것이 있었죠. 우리 그 해외에 나가 있는 740만의 동포들, 그들 가운데 16만 7천 명은 누구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해외 입양아들입니다. 그들도 자발적 이주는 아니었겠죠. 어려서 버려졌거나 이런 아이들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인 한번 얼굴 보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정 가운데 우리는 김혜김 씨의 시조 모임, 김혜김 씨의 첫 번째 어머니인 우리 그 인도 아유타국의 호화물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으로 인한 이주였죠. 그래서 우리는 좀 불편하지만은 특히나 그 아시아권, 동남아시아권에서 온 결혼 이주 여성 집안을 우리는 다문화 또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고 있죠. 우스갯소리로 그렇다면 김혜김 씨들도 이렇게 인도에서 시집 온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그 후손들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주를 해 들어왔고, 이 허황우의 이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화를 받아들였느냐 하면은 이렇게 두 개의 물고기가 등장하는 이러한 것을 수용하게 되었을 겁니다. 강의실에서 아마 여러분을 만나게 된다면 제가 이 물고기가 오늘날 무엇으로 변했는가 라는 것을 또한 그 도상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좀 더 우리 지명과 함께 본다면 이렇게 이 지역들,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사마르칸트 뭐 이런 지역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660년대, 670년대에 우즈베키스탄의 아프라시압이라는 지역에서 발굴된 무덤의 벽화를 보면은 신라 백제 고구려인들이 이 지점에서 우리보다는 훨씬 규모이 장대한 그런 그 새로운 인류들과 또 만나고 있는 그런 장면도 확인한 바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이 1세기 벽입니다. 약 2000년 전이겠죠.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바닷길을 통해서도 교역을 했습니다. 색깔로 본다면 이 점선으로 얘기되고 있는 부분을, 이 부분은 소원길이고요. 비단길, 이 지역들이 이제 비단길이고요. 바닷길이라고 하면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바닷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한번 보시죠. 비단길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실크로드를 얘기하는데 물론 경주가 최종 목적지였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서해안이 출입의 통로였겠죠. 제가 어떤 자료를 통해서 봤더니 우리가 그러면 실크로드의 목적지는 어디였을까? 한반도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그동안은 터키의 이스탄불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자료가 새롭게 발굴되면서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이겠죠. 이란 지역까지도 그 비단길의 연장선상이었다. 그것은 뭘 통해서 확인이 되더라? 그 많은 유물 가운데 비단의 천조각들이 발굴되고 있는 것을 봐서 우리는 페르시아까지도 무역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것이죠. 그 근거의 하나가 우리는 그 처용 설화를 잘 알고 계시겠죠. 처용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페르시아의 왕자 아비딘이 신라의 공주 프라랑과 결혼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구전서사시, 오늘날 이란이죠. 구전서사시 쿠시나메라는 것을 얘기한 바 있을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 처용의 모습을 통해서 한반도에서는 그렇게 찾아보기 어려운 이러한 인물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확인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처용 가면의 모습과 이것은 쿠시나메의 그 아비딘과 프라랑의 아버지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하자면 뭐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이것이 구전서사시이기 때문에 100% 역사적 사실과 일치한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역사라는 것이 선한 것을 악하게, 악한 것을 선하게 기록하고자 한다면 이거는 한순간에 사실이 왜곡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굽이 전승되는 것들,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것들은 사실 거짓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은 할 수 있습니다. 축소는 시킬 수 있습니다. 적어도 어떤 사실에서의 일치를 보이겠나 하면은 먼 이방으로부터 온 사람과 결혼했다라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그 처용가, 향가인 처용가도 한번 더 검색해 보시고 처용의 신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도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이번 강의가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처용이 불렀다고 하는 처용가, 세벌 발기다래 밤들이 논이다가 들어와 자리 보곤 가라이 내히여라. 둘은 내해었고 둘은 뉘해온고 본대 내해다 말하난 아자날 어찌하리꼬 라고 불렀던 처용의 심정도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을 한번 같이 봐주시죠. 우리의 삼국유사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냐? 처용의 얘기입니다. 개운포에서 자욱한 안개와 함께 헌강왕 앞에 나타난 자들이 동해용왕과 7 아들이고 그 가운데 막내를 경주에 데려와 벼슬을 주고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도록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개운포에 있었던 헌강왕은 인간의 세계인 것이고 용왕은 타계인 거죠. 이계인 거죠. 다른 세상인 거죠. 낯선 이방인이다 라는 것으로 판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방인의 아들, 용왕의 아들이니까 왕자겠죠. 그렇습니다. 적어도 신라의 왕이 이방인의 왕자를 데리고 와서 벼슬도 주고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도록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쿠시나메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처용을 아비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반도가 아니겠죠. 이국입니다. 그렇죠? 다른 세계인 것이죠. 다른 나라입니다. 페르시아의 유민과 함께 신라로 기항해 항구에서 신라왕 타이후르의 아들 가람의 영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헌강왕이 신라왕 타이후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왕자겠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왕정을 보좌하고 자, 데려와 벼슬을 주었다. 마찬가지겠죠.
왕과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며 신라의 공주 프라랑과 결혼했다. 어떻습니까? 경주의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얘기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소용이 아비딘이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개연성,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죠. 그래서 이제 그 좀 더 구체적인 자료들을 보면 고려사라든가 죄송합니다. 고려사라든가 고려사 저료에 이 쌍화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고려 초에 열나자 사람 이름입니다. 하선 이런 사람들이 회교도라고 얘기를 했죠. 이슬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오늘날의 아랍 쪽일 겁니다. 이 100명씩을 무리지어서 개경에 왔다. 고려 때의 기록이니까요. 그러면서 개경에 와서 수은 모략, 방부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상납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고려왕은 어떻게 했다? 그들이 돌아갈 때 무엇을 줬다? 비단을 하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려 때도 이렇게 머나먼 이국과 무역을 했다라는 것은 좀처럼 상상이 잘 안 가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경주에서 출발을 해서 이스탄불까지 가는데 약 7개월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한 교육들이 가능했음을 또한 여러 자료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쌍화점의 내용, 우리가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죠. 쌍화점이라는 게. 그 쌍화점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화점에 쌍화사로 가고신된 휘휘압에 내 손목을 쥐어이다. 이 말씀이 이전밖에 나명들명 나로로 거디러 조그맣간 삭기광대 내 말이라 호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쌍화란 무엇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만두입니다. 만두가게 그런 뜻이겠죠. 만두가게 쌍화, 만두를 사러 갔는데 회회합에 다시 얘기해서 회교도인 이슬람인이 내 손목을 쥐어이다. 이거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고려 여인의 목소리입니다. 내 손목을 쥐어이다. 이 말씀이, 이 소문이, 이러한 내용이 이 점 밖에, 이 점은 어디일까요? 만두가게 쌍화점이겠죠. 쌍화점 밖에 나명들명, 소문이 나거나 귀에 들린다면은 이건 누구의 탓이라고 하겠다? 조그만 삭기광대, 광대인 너의 탓이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필이면은 회교도가 고려 여인의 손목을 잡았는데 이 장면을 어린 광대가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화는 물론 많이 달라집니다. 문화라는 것은 마치 생명체와 같아서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변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더 좋은 환경으로 내가 더 잘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 고려 여인의 이렇게 손목을 잡은 것이 왜 부끄러운 일인가라고 하면은 부모님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남녀가 손을 잡는다는 건 대단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절을 겪었고요. 여러분들은 좀 다른 문화를 갖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 이것은 매우 특별하고 매우 커다란 사건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시아의 문화와 이동과 전파를 통해서 보면 앞에서도 보여드리고 있던 그 지도입니다만은 이동의 경로입니다만 이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이런 겁니다. 1번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겠죠. 호모사피엔스가 다른 대륙으로 출발을 시작했다. 이 지점입니다. 언제라고요? 6만 년 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어떤가요? 뭐 터키라든가 이 주위에 국가들이 있겠죠. 인류는 중동을 지나면서 네안데르탈인과 이종 교배를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네안데르탈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지만 우리의 몸속에는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도 있다고 합니다. 세계 인류의 인구의 약 3% 정도가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붉은 털이 난다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적 요소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보면은 여기 3번을 보면은 초기 인류는 이 지역에서 식량과 자원을 구하면서 1년에 1km가량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지역은 지금 이 지역이 지금 베트남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캄보디아라든가 라오스라든가 이러한 지역들의 식량과 자원을 구하면서 1년에 1km 정도 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지역들은 1년에 2기작, 3기작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이 기작을 한다는 건 뭔가요? 같은 땅에서 쌀 농사를 2번, 3번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논농사를 1년에 한 번밖에 짓지 못하겠죠. 그래서 기작이라는 것과 이모작, 이기작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한번 수업을 마치고 나서 이 기작은 무엇이고 이 모작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했고 이거는 이제 우리랑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그 한반도를 지나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은 뭐 알래스카를 건너가고 있겠죠. 18,000년에서 12,000년 전 여기에서 북아메리카에서 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TV를 통해서나 어떤 서적들을 통해서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풍속 가운데 한반도의 풍속과 유사한 것이 있다. 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그런 겁니다. 인류가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중에는 이 한반도를 거쳐간 문화가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문화와 유사하다고 해서 이들은 우리 후손들이야. 이렇게만은 또 단정할 수 없겠죠. 그런데 민족애가 강한 탓인지 모르지만 어느 이 지역들에서 남미에서 발굴되고 있는 어떤 문양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구려인들 간의 교류를 얘기한다라든가 좀 이렇게 과장돼서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000년 전에는 남미의 끝자락까지 인류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물론 바닷길로 간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매우 드문 경우일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6만 년에서 약 5만 년 동안 인류는 이렇게 호모사피엔스는 이동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다양한 유전자들과 문화들을 만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변화된 것. 이것이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런 문화적 자취의 근거로서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점에서 우리가 같고 다른가, 어떤 점들을 우리는 눈여겨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교육의 주역 안양대학교는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고 새로운 도전과 불굴의 프론티어 정신으로 100년 미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안양대학교